자, 그래서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부분인데요. 뭐 액터 확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주절주절 써 있지만 역시나 그냥 코드로 봅시다. 자, 이 부분 기억을 하시겠죠? 뭐 바로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자, 요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game.h 게임 클래스를 정의한 game.h의 요 프라이빗 멤버 변수들 중에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액터 주소만 남겨 있을 때는 이 주소가 지금 플레이어를 가리키는 주소인지 에너미를 가리키는 주소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미의 이동 로직에서 플레이어의 위치 쪽으로 움직였어야 됐는데 어떤 애가 플레이어인지, 그러니까 get 플레이어를 또 따라가야 되겠죠. get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플레이어의 주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액터들 중에 뭐가 플레이어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죠. 뭐 물론 우리가 한정적으로 플레이어를 가장 먼저 인스턴시에이트를 해서 이 액터에다가 주소를 넣어놨기 때문에 액터의 0번은 항상 플레이어다 라는 식으로 어떤 임플리시트하게,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게임 이니셜라이즈 할 때 플레이어를 먼저 안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이 밑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제 더 이상 플레이어가 0번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좀 불완전한 로직에 기대는 코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0번은 항상 플레이어다 라는 식으로 어떤 내가 향후 실수하지 이런 거를 바꾸지 않길 바라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로직을 작성을 해주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수정을 통해서 좀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말이 좀 버벅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요거는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이라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뭐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 열거형입니다. 이뉴머레이션이죠. 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요, 이걸 타이핑을 하기 전에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액터 벡터에 이제 주소 값들만 담겨 있을 겁니다. 1000, 그쵸? 그래서 0x 2000 힙 메모리에 플레이어 에너미들 쭉쭉쭉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1000번 주소로 가서 이 플레이어 객체에 접근을 했을 때 이 자체가 나는 플레이어다, 나는 에너미다 라는 식별 어떤 아이디 같은 것들을 갖도록 한번 확장을 해줘 볼 겁니다. 일단은 요거를 만들기 위한 거고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뭐 강의 시간에 안 배운 거니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따라서 타이핑을 해보고 나서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액터 타입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생겼고요. 그 액터 타입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플레이어 또는 에너미 또는 빌레지라는 세 개의 타입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요, 이제 내가 게임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객체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타입인지를 저장을 하는 변수까지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입이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내가 플레이어인지 에너미인지 빌렛인지를 저장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플레이어의 주소로 가서 너가 플레이어냐 뭐 에너미냐 라는 정보를 얻으려면 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입을 반환을 해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콘스트를 해주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는 타입을 반환을 해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를 어떻게 확장을 해줄 거냐면은 요 두 번째 인자로 액터 타입이 뭔지도 받도록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객체를 생성할 때 항상 이게 어떤 타입이냐도 같이 명시하도록 해줄 거고요. 그렇게 저장해 놓은 요 타입을 필요할 때마다
getActorType이라는 퍼블릭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actor.cpp까지 가서 마저 작성을 해보죠. 그래서 얘는 뭐냐? 우리가 두 번째 인자로 actorType까지 같이 받도록 해줬죠. 그리고 저렇게 받은 타입을 멤버 변수인 타입에다가 저장을 해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플레이어 생성자 같은 데서 이 액터 생성자를 호출할 때 두 번째 인자로 타입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타입을 어떻게 넘겨주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플레이어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타입을 받도록 할 겁니다. 자, player.h로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액터 타입인 타입을 받도록 하고요. player.cpp에서 그거에 맞춰서 헤더 파일에 맞춰서 얘를 받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받은 타입을 요 두 번째 인자로 넘겨주면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액터는 이렇게 5개를 밖에 정의를 해뒀는데 두 번째가 타입이고, 그 타입은 우리가 플레이어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두 번째 인자로 넘겨주도록 헤더 파일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거, 일단 이따가 에넘이랑 블랙까지 다 바꿀 건데, 실제 사용하라는 game.cpp로 가서 한번 볼게요. 이제 플레이어를 만들 때 두 번째 인자로 액터 타입을 넘겨줘야 되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액터 타입에 땡땡을 해주면은 3개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개는 아까 우리가 actor.h로 가보면 여기에 정의해 놓은 여기에 3개가 뜨는 거예요. 즉 액터 타입이라는 변수는 요 3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이 열거형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game.cpp로 가서 땡땡에 얘는 지금 플레이어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액터 타입 플레이어를 인자로 넘겨주도록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따가 사용을 해볼 건데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저 액터스에다가 무슨 기능을 만들어 뒀죠? get actor 타입을 만들어 뒀죠. 그래서 얘를 호출을 하면은 플레이어 생성자를 거쳐서 액터 생성자를 거쳐서 멤버 변수의 타입에다가 얘가 플레이어다라는 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요 0번째가 플레이어인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여기 빨간 줄 뜨는 이유는 아까 game.h에 얘네 둘을 주석 처리해둬서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에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이제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 에너미도 이제 따로 필요 없어요. 대신에 뭘 해줘야 되냐? 에너미를 만들 때마다 얘가 에너미다 라는 거를 알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에너미 부분 마저 안 바꿨기 때문이죠. 그래서 enemy.h 파일로 가서 액터 타입을 인자로 추가로 받도록 해주고, 그에 맞춰서 enemy.cpp의 생성자 부분에서도 액터 타입을 받고, 그 받은 타입을 실제 그러니까 기본 클래스 생성자인 액터 생성자의 두 번째 인자로 넘겨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뷰렛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정을 해줄게요. 뷰렛의 생성자에다가 두 번째 인자로 타입을 받도록 하고 뷰렛.cpp로 가서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준 뒤에 액터의 두 번째 인자로 저 인자로 받은 타입을 넘겨주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왔다 갔다 건너뛰고 있는데 다시 game.cpp로 가서 enemy 이런 식으로 생성하게 바꿔줬고요. 뷰렛을 생성하는 부분은 따로 있죠. 실제 여기 업데이트 게임 부분에서 몇 초에 한 번씩 생성하도록 해줬잖아요. 이때 얘는 우리가 명백하게 뷰렛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뷰렛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생성자 부분을 요 actor.h에 요 타입을 같이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모두 구현이 끝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enemy
좋습니다. 뭐 그냥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잠시만요. 요 에너미 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요 get 플레이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쵸? 자, 이것도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game.h 파일이에요. 게임 헤더 파일이고 여기서 자, 플레이어가 뭐냐고 했을 때 플레이어를 반환을 해주게 했죠. 자, 얘는 죄송하지만 다시 살려서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이고, 에너미만 지우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초록색 삼각형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떠오르세요? 저는 이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뒀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사실은 우리가 타입이라는 어떤 데이터하고 getType이라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은 요 액터 안에 이제 요 모든 주소값으로의 접근을 통해서 이 각각이 무슨 타입인지를 알 수 있는 기능은 마련을 해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차피 플레이어라는 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 변수에다가는 그냥 이 주소값 하나 정도는 추가적으로 저장을 하는 게 편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객체들이 플레이어에는 좀 자주 접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남겨두고 get enemies 같은 것들만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객체의 주소는 다 여기 저장될 거예요. 근데 플레이어만 예외적으로 하나 더 주소를 저장을 해두겠다. 그래서 get 플레이어를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game.cpp로 다시 가서 그렇게 하려면 얘를 다시 살려야지 되겠죠. 우리가 플레이어 객체를 만들면 그 주소를 액터에다가도 추가를 하지만 게임 멤버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에다가도 저 플레이어 주소를 별도로 저장을 해두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뷰렛을 생성을 할 때 이런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뷰렛.cpp에 보면은 가장 가까운 적의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적 쪽으로 디렉션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액터 벡터가 있고 이 중에서 에너미 담고 있는 애들만 따로 에너미 벡터에다가 똑같은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림 너무 대충 그리나? 얘를 사용을 하면 얘 루프 돌면은 에너미들에만 접근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애를 찾았는데 이제 얘를 없앴죠. 없앴으니까 요 에너미들 중에 가장 가까운 애를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아까 우리가 구현한 getType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구현을 하냐라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이제 요 enomies라는 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게임 전체에 get actors를 제가 안 만들어 놨네요. game.h로 가서 이제 모든 액터를 담고 있는 그 벡터를 반환을 해주는 기능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호출하면 얘가 반환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바로 아까 제가 계속 그리고 있었던 게임 내의 모든 객체들을 담고 있는 요 벡터, 요 배열입니다. 자, 다시 뷰렛.cpp로 돌아가서 get actors 방금 만들어둔 그걸 호출하면은 게임 내 모든 객체들을 담고 있는 actors 벡터가 반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자, 일단 actors 전체를 루프를 돌 겁니다. 기존처럼. 자, 그런데 이거죠. 상상하실 수 있겠죠. 이 actors 배열에는 모든 게임 객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플레이어도 들어가 있고 에너미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뷰렛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뷰렛의 발사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애는 어떤 애죠? 에너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프를 돌면서 만약에 그 i번째 액터에 get 액터 타입 만들어뒀죠. 타입이 에너미가 아니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네모 박스 안에 모든 객체들의 주소가 들어있는데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ActorType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내가 무슨 타입인지를 봤을 때 에너미가 아닌 놈들은 뷰렛의 방향을 정할 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닌 경우에만 적일 거니까 적의 위치는 이제 enemies i가 아니라 actors i 번째에 get 포지션 얻어오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별로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 요거 추가한 거고 얘를 enemy에서 actor로 바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actor라는 거는 게임 내에 모든 객체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enemy가 뭔지 식별을 해야 돼서 얘가 추가가 된 거다. 사실은 바뀐 거는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이제 요 다음번 내용에서 사용을 할 건데 우리가 어떤 객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식별을 하기 위해서 뭐를 추가를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불리언 타입으로 is active라는 멤버 변수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actor.h입니다. 자, 그래서 게임이 시작할 때는 모든 객체가 다 살아있는 상태였다가 예를 들어서 에너미가 적의 총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면은 이제 걔는 죽은 상태다. 그래서 얘를 false로 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 get is active를 사용을 해가지고 is active죠. 액티브를 반환을 해주도록 하는 걸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어떤 객체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플레이어도 여러분들이 게임 로직을 만들다 보면 죽은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현재 얘가 죽은 상태인가 살아있는 상태인가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두고 반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뒀고요. 기본적으로 actor.cpp로 가서 우리가 어떤 게임 객체를 만들 때에는 무조건 살아있는 상태죠. 일단 지금은 그래요. 죽어있는 상태로 객체를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is active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에서 항상 true로 초기화를 하도록 요거까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얘기할 두 번째 파트. 자, 잘 실행되는지 한번 보자면 결국에 로직적으로 바뀐 거는 없지만 플레이어가 가장 가까운 에너미 쪽으로 총알을 잘 발사하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액터로 바꾸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잘 방향이 약간 틀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좌표계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필요하면 해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다시 잘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 번만 보자면 game.h 파일로 가서 자, 이제 에너미의 배열은 없앴어요. 대신에 액터 배열을 반환을 할 수 있게 해줬고 그거에 따라서 뷰렛 같은 경우에 걔가 에너미인 경우에만 가장 가까운 놈인지 판별하게 한다. 그리고 요런 식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여기 이 enumerator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 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변수로 선언을 해두면은 그 변수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총알이 적에게 닿았을 때 없어지게 하는 그거를 만드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